분위기 바꿔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가족을 5시간만 잃어도 정말 초조해지고 속이 바짝바짝 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랑하는 가족을 무려 58년이나 생이별하게 되면 어떨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때는 1965년, 그러니까 6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요? 서울의 이제 태릉의 한 전차 안에서 가족들이 이제 전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셋째, 넷째가 그 당시 이제 6살, 8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 손 잡고 전차를 타고 가다가 엄마 손을 놓치게 된 거죠. 어머.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가족을 못 보고 58년 동안 떨어져서 지냈던 겁니다. 아니, 오늘 뉴스파이터 무슨 날이에요? 왜 이렇게 영화 같은 사연 그런 게 많아요, 오늘. 세상에 전차 안에서 서울에 전차가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 전차 안에서 사람들 붐비는 틈바구니에서 엄마 6살, 8살짜리 아이가 엄마 손을 놓쳤어요. 근데 그 놓친 순간이 그로부터 58년이 지날 줄이야. 누가 그 당시에 꿈이나 생각했겠습니까? 58년 동안 이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 타고 가다가 엄마 손을 놓치게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언니하고 둘이 이제 엄마 치아자락 잡고 전차를 탔는데 자고 깨어보니까 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노량진에서 발견이 됐어요. 노량진 전차 대합실에서 발견돼서 아동보호소로 옮겨졌어요. 만 18세 되면 퇴소를 해야 돼요. 그냥 나가 이거였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생각도 가물가물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힘들게 살아갔고 그러다가 일찍 시집을 가서 제 남편을 만나서 아들 하나 딸 낳고 그렇게 살았어요. 당시에는 58년 전에는 이 자매가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엄마 손을 놓쳤는데 이제는 못 봐요. 가족들도 못 봐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 자매를 잃어버린 가족들,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들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신민석 기자님? 네, 뭐 그런 어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이 모였다가 그래서 폭발한 게 1983년이었었죠. 그 당시에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아까 영화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화는 대부분 여기서 가족을 찾습니다. 아하. 근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에서 출연해가지고 노력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족 찾는 걸로 굉장히 좀 많은 사연을 알려줬던 그 KBS 아침마당에도 맞아요, 2005년도에 그렇죠. 출연했었는데 여기서도 찾지 못했었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방송 같은데 다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된 거였죠. 아하. 사실 이 정도 두 프로그램 하면 그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아시죠? 누가 패티김 씨 노래했던 걸 알고 있어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노래 하면서 전국이 다 울음바다 눈물바다 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많은 가족들이 상봉을 했는데 그것도 못했고 아침마당 통해서도 못 봤대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면 그 이후로 가족들이 혹시 찾는 걸 포기하게 됐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큰딸 희재 씨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든 동생들 한번 모습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종된 동생 2명을 찾아달라고 신고를 했고요. 일단 경찰서에서는 실종자 이제 소재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번호 조회, 뭐 장기 실종자 프로파일링 검색 뭐 이런 것들을 조회해봤는데 이제 문제는 네. 너무 어릴 때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시설에서 아이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뭐 생일 이런 걸 임의로 기록해 놓으면 우리 동생 이름이 뭐고요, 우리 동생 생일이 언제요라는데 그걸 못 찾잖아요. 아이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첫째 그 큰딸 희재 씨의 DNA를 채취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해서 이제 이곳에서 DNA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그런 그래요? 거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DNA를 채취해서 이 DNA하고 유사한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이게 참 운명적인 것은 지난해 막내인 경희 씨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찰서에 가족 찾겠다고 신고를 했고 어머. 거기에 경희 씨의 DNA가
또 채취를 했던 거죠. 그로부터 딱 6일 후에 각 경찰서는 DNA가 유사한 사람이 있다 이런 통보를 받고 네 남매의 상봉이 무려 58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그 순간 자매의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텔레파시가 통했던 걸까요? 정말로 DNA라도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DNA 대조를 해보자고 했던 거예요. 58년 만에 네 남매가, 사남매가 극적 상봉을 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은 너무너무 춤추고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를 다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아빠도 엄마 이거 다 보고 계시죠? 그래 불러. 할머니 엄마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돼? 엄마. 세월이 야속하네요. 그 사이에 어머니, 그 소녀가 치맛자락을 잡고 있었던 그 어머니가 별세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더 서름이 북받쳤을 것 같아요. 전현 평론가님. 예, 그리고 헤어졌을 때 나이가 6세, 8세였습니다. 지금 두 분이 각각 64세, 어머. 66세. 아까 화면 보시면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하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만난 겁니다. 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하면서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분명히 이분들의 어머님이 하늘나라에서 보면서 얘들아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다. 아마 활짝 웃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잃어버린 58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58년의 기억을 이제부터 차곡차곡 나누시면 잃어버린 58년이 아니라 58년을 새로 얻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사남매 하늘에 먼저 가신 어머니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